시장금리 상승기에 투자자 수는 감소하고 시장금리 하락기에 투자자 수는 증가합니다. 2019년에 준공했습니다. 총 174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개 동이 배치된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내역을 검토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검증하지 못했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비 인하를 위한 협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과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최근 7월 국토부가 인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발표를 한 후 향후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주장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과연 공급 초기 비상 단계가 맞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토부가 착공 및 인허가 건수 감소를 바탕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학계 교수 및 언론 역시 무비판적으로 공급 절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해 공급 확대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간 전문가로 부동산학계 교수 그리고 건설사와 연관된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건설 사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주택협회, 대우건설 회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부동산개발협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공급 비상사태가 사실일까요? 정부는 공급 비상 상황이라는 명분으로 건설사에게 획기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라 수요자가 불안 심리에 패닉 바잉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는 수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숨어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포 마케팅이 공급 부족, 공급 절벽으로 앞으로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정부 지원을 안 해주면 공급이 중단된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수요자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 같은 공포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공해서 9월 중순경에 정부는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자인 건설사는 공급이 부족해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달래면서 공급해달라고 사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사는 분양가를 대폭 인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신축 공급이 넘치면 아무도 집을 안 사기 때문에 건설사는 자금난에 봉착해 부도가 속출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수익성이 안 나와 신축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로 활용되는 곳이 대주주가 건설사인 언론사입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남구 개포동의 한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과정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을 건설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에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A아파트의 인허가 단계별 공사비 폭등 과정입니다. A아파트는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한 후에 조합과 건설 공사비 약 1조 7천억 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은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 본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비 증액 위험성을 떠안고 관리처분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계획 인허가 완료 후 재건축 조합은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단지 고급화 설계 변경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건설공사비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철거와 이주 단계에서 공급자인 건설사는 공사비를 35% 이상 폭증한 2조 3천억 원가량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내역을 검토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검증하지 못했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비 인하를 위한 협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안 되면 일반 분양 신청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2조 1천억 원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과 일반 분양 신청자는 훨씬 더 많은 분양가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철저하게 불리한 사업으로 최초 공사계약 시보다 20에서 30% 인상된 공사비를 부담해 일반 분양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분양가를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급을 멈추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허가수 감소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 심리에 영끌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을 비교 분석한 차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엔 공급량이 적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엔 공급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에서 3년 뒤 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인용되는 착공 실적을 보면 공급 부족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부동산 침체기엔 착공이 감소했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엔 착공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엔 최대한 공사를 늦춰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엔 최대한 착공을 빨리 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설사의 사업 방식 때문입니다. 공급을 안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3년 뒤 공급 부족은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늘어납니다. 앞서 재건축 공사비 산정 방식에서 설명드렸듯 수요가 증가하는데 천문학적인 이익을 포기할 건설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건수도 대폭 감소해 공급 절벽이 일어난다는 공급 부족 공포 마케팅용 기사들입니다. 월간 아파트 인허가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실거래가와 융합한 지표입니다. 4에서 5년 후 공급 물량을 추정할 때 정부나 전문가가 주로 인용하지만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인허가 수가 줄어들고 집값이 오르면 인허가 수도 동반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허가 건수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수가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인허가 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인허가 연간 지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동행지수인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거래가가 오르면 인허가 수도 동반 상승합니다. 인허가 수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는 지지부진했던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공급 부족론자들의 주장처럼 착공 물량과 인허가 수는 향후 3에서 5년의 공급량을 의미하는 선행지수가 아니라 현재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이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언제든지 다시 급증할 것입니다. 공급 부족, 공포 마케팅의 목적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최대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청약 수요를 자극해 매매 시장에서의 패닉 바잉까지 유도하게 되며 높은 분양가를 보장해주는 황금 열쇠 같은 것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 시간의 강남구 투자자 현황에 이어 송파구 투자자 현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에 주로 아파트 투자자 수는 급감했으며 실거래가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시기 아파트 투자자 수는 급증하고 실거래가는 폭등했습니다. 송파구 실수요자 비율을 나타낸 지표를 보면 실수요자가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해 투자자가 먼저 줄어들고 실거래가는 급락하지만 실수요자는 공포 매도에 나서고 주택 매수 실수요자는 오히려 급감합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실거래가가 오르며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 급증 현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지표는 2006년 이후 서울시 전역 투자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시장금리 상승기에 투자자 수는 감소하고 시장금리 하락기에 투자자 수는 증가합니다. 지난 상반기 집값 상승은 시장금리 하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 투자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34평형은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했고 732세대 총 10개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최고가는 2021년 9월 26억 5천만 원이었으며 최근 8월 거래된 실거래가는 24억 원으로 2억 5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9.4%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담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락률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14년에 준공했으며 3,885세대 총 51개 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4평형 C타입 실거래 최고가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최근 9월 거래된 실거래 최고가는 13억 6천만 원으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14.7%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24평형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도보 5분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19년에 준공했습니다. 총 1,74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개 동이 배치된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2021년 9월 14억 5천만 원에 최고가로 거래됐으며 2023년 7월 3억 6천만 원 하락한 10억 9천만 원에 최근 실거래됐고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4.8%입니다.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까치마을 1단지 대우 롯데 선경아파트는 분당선 미금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5년에 준공한 97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1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14억 3,500만 원이며 최근 6월 거래된 실거래 최저가는 11억 9,500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16.7%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세대수는 958세대로 5개 동이 배치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1년 7월 거래된 실거래 최고가는 14억 3천만 원이며 2023년 7월 거래된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9천만 원입니다. 3억 4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23.8%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은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금리는 왜 상승할까요? 시장금리는 근본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인 신용도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실물 경제인 경상수지, 경제 성장률, 무역적자 여부, 환율, 유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은행채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누적되고 있는 실물 경제 악화와 글로벌 경제 펀더멘탈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에 미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가 급락한 후 시장 금리가 하락하자 부동산 매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시장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 아파트 시장은 급냉했고 2023년 1월 말부터 특례 보금자리 론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미 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연준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국 경기 호조로 하반기에는 시장 금리가 더욱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욱 상승하고 집값은 하락할 것입니다. 시장금리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해보면 기준금리 동결과 무관하게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시장금리 상승과 하락에 따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시장금리와 더불어 2024년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이 종료될 경우 집값은 다시 하락 전환될 것입니다. 집값은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입니다.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부족, 공급 절벽이라는 도그마에 속지 마시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산은 실수요자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지 공급자인 건설사나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